안녕하세요. 순상 밀독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일본군 무기, 보병 무기만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현재의 일본 자위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특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무기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군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설된 게 자위대예요. 약간 네이밍 센스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셀프 디펜스 가드라고 이런 조직이 생겼죠. 그런데 말이 디펜스 가드지 사실 능력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먼저 항공자위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15J, 일본이 가지고 있는 F-15 전투기죠. 1976년에 미그-25가 일본으로 귀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팬텀기가 전혀 대처를 못했거든요. 이후 항공자위대는 80년대부터 F-15 전투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지금 200대가량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은 라이센스 생산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미쓰비시에서 F-15를 조립합니다. 우리가 F-15K 공대지, 공대공 능력이 탁월한 F-15K가 들어오면서 항공자위대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F-15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죠. 이미 88대가 우리 F-15K하고 똑같은 사양으로 개량이 되었고요. 앞으로 나머지도 개량될 거라고 하네요. 사실 일본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미국이 딴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게 F-16의 확대형인 F-2 전투기입니다. 근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쓸만한 전투기였거든요. 특히 공대함 능력, 공중에서 해군 함선들을 공격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 스텔스 전투기죠. 일본은 42기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4대는 직접 들여오는 거고 나머지 38대는 자국 내 라이센스 생산입니다. 추가로 107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E-767 조기 경보기 4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운영되는 조기 경보기 중에 가장 그 크기가 큽니다. 조기 경보기는 오랫동안 떠 있어서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작전 운영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이 조기 경보기를 90년대 중반부터 들여왔거든요. 조기 경보기는 적어도 5, 6년간의 운영을 해보면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벌써 20년이 넘는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고급 이지스입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플레이트 1 요거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4척이 있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일본의 아타고급 이지스함이에요. 이게 만재 배수량이 10,000톤이 좀 넘어가는데 이게 알레이버크급 플레이트 2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지스함입니다. 우리나라도 요거 가지고 있어요. 3척이 요게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3척을 더 우리가 주문할 예정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야급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야급 이지스함은 방금 말씀드린 아타고보다 한 둘레 더 커요. 이것도 역시 플라이트 2급인데 리스타트라고 해서 최신형이에요. 엔진 시스템이 개량이 돼가지고 소음이 적어요. 그래서 잠수함에 좀 들킬 확률도 적고 그래요. 지금 한 척이 있고 한 척을 더 들여올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자체 개발한 위성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일본판 이지스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전에 레이더라는 영웅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도는 순간에 탐지를 못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위성 배열 레이더가 뭐냐면 작은 모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모듈 하나하나가 레이더의 역할을 해요. 그게 사방에 붙어 있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대공이나 수상이나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첨단 기술이고 이게 하나가 딱 뜨면 함대 전체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예요. 첫 번째가 아즈키급 준 이지스함인데 6,800톤급입니다. 이게 벌써 4척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둘레 큰 아사히급 이지스함이 2척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본은 이지스함 혹은 이지스함에 준하는 군함이 14척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타가제급, 타카나미급, 무레사야급 이렇게 6,000톤 내외의 구축함이 무려 16척이 있죠. 다행스럽게도 한국 해군은 앞으로 이제 8,000톤급의 한국형 이지스함을 2020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대충 한 6척 정도 더 만든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6척 만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은 아까 말했던 그 준 이지스함, 그 다음에 일본판 이지스함 5,500톤급 요거를 앞으로 2022년까지 22척을 취역시킬 예정입니다. 갈수록 전력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초계기 사건에도 나와 있듯이 해상자위대 항공전력입니다. P3 올라이언 해상 초계기 있죠. 이게 전체 합해서 100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EP3 전자전기도 있는데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시진트 능력이라 해서 적이 내는 여러 가지 신호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P1이라는 4발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해상 초계기도 있어요. 무려 33기나 있습니다. P3는 이게 터보프롭이거든요. 쌍발 터보프롭인데 제트 엔진이 달려있다는 것은 작전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작전 지역까지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P1은 그리고 초계기에 아주 얘가 개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 과거 일본군의 보병 무기부터 오늘 자위대의 전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현대전은 경제력의 싸움입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력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6배에서 7배로 평가되고 있죠. 이는 양국 해상 및 항공 전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3, 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죠. 실전 경험이 일본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본은 1, 2차 대전을 겪은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강의 미국과 싸웠죠. 또한 일본은 냉전 시절 내내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 극동함대 잠수함 추적이 주 임무였죠.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실전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전력차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급한 예단을 내리기도 대단히 힘든 게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일입니다. 뭐죠? 차근차근 따라 잡아야죠.